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연동형이 뭐냐? 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걸 착각해야 돼요. 소수 정당을 위한 게 아니라 단순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 정의. 그것도 받은 만큼만 갖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연동한 거라고? 지역구 의석수에 연동을 시킨 것이다. 그게 핵심이네요. 이유가. 그지 않아? 연구했지만 안 나왔잖아. 네. 그지? 그니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우리 시민자유대학 회원 몇 분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막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생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막 이상한 정당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사연을 잘 모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민자유대학 회원만큼은 연동형이 왜 한 거고 무엇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또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는데요. 같이 저하고 촬영을 할 우리 김설아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대학원생 김설아입니다. 네, 저 제자고요. 또 철학을 공부하는데 문화 발대 베냐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석사학위 논문은 이제 놀이 예술과 놀이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쭉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발대 베냐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둘이 같이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아 학생은 지금 일단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네, 있는 있는 편이에요. 편이에요? 매일 뉴스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드문 경우죠. 뉴스를 챙겨보는데 뉴스는 주로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봐요? 팟캐스트라든가 동영상도 가끔 보고요. 네. 주로 이제 인터넷 기사를 인터넷 통해서 기사? 보고 있어요. 인터넷 기사 볼 때는 주로 네이버를 통해서 보나요? 다음을 통해서 보나요? 아니면 뭐 그렇게 크게? 네이버, 다음 둘 다 보고 네. 있어요. 예, 네이버와 다음. 이건 사실은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일단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네.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는 이런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됐을까요? 기억나요? 왜 하게 됐는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당들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의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네. 정당을 왜 만들어야 되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동형,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라 하면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좀 추상적인 얘기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디서 실시했죠? 독일 아닐까요? 그래서 독일에서 했습니다. 독일에서 했고 거의 독일만 하는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하는 제도인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하는 게 뭐냐 이죠.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게 할 만큼 온 나라가 그때 그 법안 통과될 때도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도 온 나라 사람들이 혼동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소수 정당을 위해서 만든 걸까요, 정말로? 왜 우리가 소수 정당을 위해야 되죠? 왜 소수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죠? 너무 다수의 의견들만 반영되면 소수는 계속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로 굳어갈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시민자유대 회원이라면 좀 더 이해해야 될 게 사실은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들의 의견과 의지만큼만 정치가 반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소수든 네. 다수든 관계없이.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국민이 정치인들이 정당별로 의견을 쭉 제시해요. 그럼 정치적 정당에 표시한 그 의견에 국민들이 1%를 지지했으면 1%가 반영되고 5%가 지지했으면 5% 반영하고 50% 지지했으면 50% 반영하면 돼요 그냥. 네, 네. 그럼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물론 너무 작은 퍼센테이지까지 전부 반영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최소한 마지노선이 어딘가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정치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는 정당은
최소한 국회를 통해서 반영돼야 된다. 그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대체적으로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독일은 몇 퍼센트 같아요? 정당 투표에서 몇 프로를 받은 정당? 예. 모르겠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5%. 아, 5%를 받은 정당은 기본적으로 그 5%만큼의 반드시 5%만큼의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5% 미만은 어쩔 수 없이 잠정적으로 어쨌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5% 미만으로 내려오는 것을 왜 허용하지 않았냐면 그렇게 너무 난립하게 되면 정치가 일종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최소한 5% 반영돼야 된다. 우리는 몇 프로 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3%로 정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전에 선거제도에 따르면 자 민주당과 예를 들면 지금은 통합당인가요? 네. 통합당이 합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정당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몇 이번 퍼센트? 총선에서요? 아니 이제 전통적으로. 거의 뭐 50% 이상, 60? 예, 둘이 합치면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이 둘이 정당이 합치면 적을 때는 60%, 많을 때는 한 75%.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아무리 많이 봐도 두 정당이 아무리 많이 그 국민적 지지를 받아도 75% 선이거든요. 네. 75%라는 것은 한쪽에서 40% 받으면 다른 한쪽에 35%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이 많이 지지를 받아도 45%를 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40%, 45%. 그러니까 한 정당이 거대 정당이 40% 받으면 다른 정당은 대개 30% 네. 정도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럼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70%만 국회의원 수를 배출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전통적인 정당 구조에서 보면 전통적인 선거제도에 보면 70%를 지지받은 두 정당이 실제 국회의원 수는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과다 대표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직접 선거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직접 선거를 해. 왜 두 정당이 왜 이익을 보죠? 70%밖에 안 받았는데 90% 의원수를 뽑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두 정당에 투표를 하러 갔을 때 한쪽은 뭐 35표를 받았고 한쪽은 39표를 받았다. 그러면 35표는 버려지고 39표 받은 국회의원이 더 이제 나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소선거구제를 할 경우 승자 독식이거든요. 한 사람이 일단 1등한 사람은 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럼 중대선거구제 할 때는 좀 바뀌긴 하겠죠. 선거구를 바꾸면. 근데 중대선거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역구에서 1, 2등 안에 들 수 있는 정당이 있어요. 그게 거대 정당이에요. 네. 그러면 소수 정당은 지역구에서 많이 해야 5석이에요. 대부분 한두 석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경험해보면. 그러면 그 대부분의 정당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정의당 경험을 예를 들어볼게요. 정의당 같은 경우 다한 선거 후보를 내요. 그렇지만 3등 안에 들기는 해도 2등 안에 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잘해도 2등밖에 못했지. 그러니까 그 모든 표가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가 조금 낫겠지만 어떤 소선거구제에서는 특별히 모든 지역구 선거에서 1등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은 실제로 정당의 나머지 표를 받은 표를 대변을 못해요. 그래서 직접 지역구 선거만을 가지고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뭐지? 지역구 선거만을 가지고. 그러면 비례대표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게인데 전통적인 비례대표제는 뭐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그렇죠. 가는 건데요. 산술적으로 네. 그냥 정당 득표에 따라 나눠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원수가 예전에 몇 석 있었죠? 47석. 지금은 그렇고 그 전에. 아, 그 전에는요? 예. 잘 모르겠어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어? 몇 석? 모르겠어요. 70석. 네. 자, 70석이 옛날에 비례대표제였어요. 예를 들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70석이든 80석이든. 자, 70석이라고 쳐봐요. 70석의 비례대표제가 있다. 그러면 70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눠갔냐면 정당 득표율대로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30% 했다. 그럼 몇 석을 갖겠어요?
10석 중에 3석이니까 37에 21, 21석을 갖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역구에서 갖은 거 플러스 이제 비례대표에서도 거대 정당이 더 많이 갖겠죠. 그렇죠. 21석을 갖게 되고 20석을 갖는다 쳐 대략 30% 지지받는 당이 비례대표로 20석을 얻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죠? 우리가 지역구에서 230석이에요. 네. 230석을 그들이 거의 5대로 나누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몇 석이에요? 115석이죠. 네. 그럼 합치면 몇 석이에요? 135석. 그러니까 30%를 받은 정당이 전통적인 선거 방식으로 보면 135석을 가져요. 그런데 몇 석, 135석이면 거의 40%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이 10% 이상 더 받는 거예요. 네.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 정당에게 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큰 환상이에요. 소수 정당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부당한 이득을 받는 것을 말하자면 정당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아, 정당한 자기 몫을 가게끔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오해가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다. 이건 굉장히 큰 거짓말이에요. 네.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받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만 의석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의 회복이지 소수 약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약자도 강자도 똑같은 몫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이 제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그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비례대표 후보들을 구성을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만약에 그 완벽하게 그 받은 만큼만 하려면 준연동제가 아니라 연동제를 해야 돼요. 그럼 연동제라는 것은 좀 더 의석수가 많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3분의 2는 그러니까 200석 정도는 지역구로 뽑고 100석 정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으면 거의 완벽하게 정의로운 기준이 달성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기득권을 누려온 정당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다 자유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범진보 진영이 정의로운 어떤 선거, 정의로운 어떤 국민의 대변 시스템, 그러니까 의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대변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만큼 대변한다. 이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건데, 자, 다 하면 좋은데 못한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연동형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입니다. 그래서 몇 석을 줄여요? 네, 47석으로. 47석으로 줄이면서, 그러니까 50% 줄어든 거예요. 50%까지 줄지 않았지. 70석에 47석이니까 상당히 줄었어요. 그 47석 중에서 다시 연동형이 관계되는 건 몇 석이에요? 거기서 또 50%. 아니, 50%는 아니고 일단 아니, 30석. 30석. 그러니까 30석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 정도 수준이에요. 30석을. 네. 그래서 준이라는 게 맞고 50이란 말이 아니고 그렇군요. 예, 연동형에 준하는 제도다. 자, 그러면 뭘 연동시킬 거냐는 거예요. 뭘 연동시키냐? 뭘 연동시키죠?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율을 연동시키는 것은 연동형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 비례대표예요. 그럼 뭘 연동시키냐? 연동을 뭘로 하냐? 연동, 연결시킨다는 거잖아. 뭘 연동해? 지역구 당선 숫자와 연동시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정당의 득표율을 어디다 연결시킨다? 지역구 당선 숫자와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동이에요. 네.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뭘 연동시킨다고요? 뭐과 무엇을?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네, 배출 숫자를. 네, 배출 숫자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시킨다 하는 겁니다. 음. 자, 우리가 뭐 더불어민주당을 예로 듭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7석을 빼면 비례대표 47석을 빼면 남는 게 몇 석이죠? 153석. 253석이죠. 253석. 예. 자, 253석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253석에서 뭐 간단히 그냥 쉬운 말로 반제를 얻으면 몇 석이죠? 127석. 그렇죠. 6.5석. 네. 네? 6.5. 자, 그러면 130석이라고 합시다. 네.
자, 130석을 얻었어요. 네. 그러면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해봐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만약에 이런 뭐 복잡한 얘기 안 하고 가짜 정당 안 만들고 했다 그러면 많이 얻는다고 쳐봅시다. 40%를 얻었다고 쳐보자고요. 40% 정당 지지를 얻었어.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대표로 몇 석을 받게 될까요? 47석 중에 몇 석을 받게 될까요? 40%를 여기서 어렵죠? 여기서 30석에 40%를 받는가요? 아니요. 어렵네요. 어렵죠? 네. 일단 40% 받았어요. 단순 비례로 처음에 17석을 나눕니다. 47석 중에 네. 17석은 연동이 안 돼 있어요. 단순 비례예요. 네. 그럼 단순 비례로 17석을 나눈다고 치면 네. 17석의 40%가 몇 석이에요? 7석. 7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무런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일단 7석을 받습니다. 네. 단순 비례로.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137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더불어민주당 가만히 있으면 137석이 돼요, 그냥. 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30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30석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네요. 자, 30석에서 받은 거 뭐냐? 자, 연동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30석은 300석 중에 몇 프로인가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43명? 아니, 간단한 거예요. 300석 있어요. 그럼 100석이 40%몇 석이에요? 40석이잖아요. 네. 100석이 40%잖아요. 300석이 뭐예요? 120석이죠. 네. 간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자, 120석이잖아요. 자, 40%를 민주당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120석만 받으면 정의로운 거예요. 네. 근데 120석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지역구에서 130석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와우. 0이에요. 아. 이해됐어요? 왜냐면 다시 말해볼게요. 민주당이 40% 정당 투표를 받았지만 지역구에서 130석이 됐어요. 근데 지역구에서는 130석이 됐지만 따지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40%밖에 안 돼요. 네. 그럼 40%만 국회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120석이에요. 근데 이미 130석을 받았어. 과다대표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더군다나 단순 비례로 7석을 받아요. 그럼 137석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37석 이상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쉽게 말하면 한 석도 못 받아요. 30석 중에. 그럼 정리해 보자면 이제 지역구 의원 수와 정당 득표율을 이렇게 놓고 연동을 그렇지. 시킨다 했을 그렇지. 때 지역구 의원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거나 똑같거나 했을 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30석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고요. 그래서 와우. 영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정의로운 기준은 뭐냐? 137석에 만족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하면 자유한국당 당시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당시에 지금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하는 것이 충분히 과다 대표돼요. 그러니까 둘 다 아무 정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정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어떤 정당 만드냐? 자, 이제 지역 쉽게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에서 미통당이라는 걸 만들고 또 하나 뭘 만들었죠? 미래한국당 당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 0. 그리고 미래한국당에서 한국당이 하죠. 한국당 통합당. 네. 한국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내요. 네.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국민의 지지로 오면 30%라고 칩시다. 쉽게. 네. 아까 더불어민주당 40당에 40%라고 했는데 한국당하고 한국당 플러스 통합당 플러스 한국당 하면 국민의 지지가 30%라고 단순 가정 해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당만 있을 경우는 지역구에서 받는 의석수, 자 120석이라고 쳐봅시다. 네. 지역구에서 받는 의석수가 120석 얻었어요. 네. 그리고 30%니까 30%에 대한 17석 중에서 30%에 대한 정당을 받으면 대략 한 5석. 네. 그럼 125석을 갖는 정당이 되는 것이 이 정당이에요. 근데 30%에 대한 의석수는 몇이에요? 300석 중에 30%는
90명. 9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네. 90석인데 이미 125석을 받는 거예요. 그렇네. 과다대표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 90석이 정의로운데 125석을 받는 것은 용납하자. 그렇지만 나머지 비례대표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30%를. 근데 그걸 못 기인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안 받고 아까 5석을 안 받고 네. 왕창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30% 받는다고 쳐봐요. 이 30%에 대한 연동형을 순전하게 하나의 후보도 되지 않은 지역구에서 하나도 당선되지 않은 데서 아하. 30%에 대한 해당되는 분배를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는 겁니다. 그렇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는 지지받는 만큼 의석수를 갖게 하자 했는데 미래통합당? 통합당이 이미 과대표가 되고 있는 것을 물론이고 이걸 왜곡시켜 더 받겠다고 하면서 유성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을 진영에서 범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그런 정당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범진보 진영은 이제 세 갈래로 나눠졌잖아요. 네. 어디 있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예. 이거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제. 자, 또는 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 국민의당까지 해볼까요? 국민의당만이? 국민의당, 네. 민생당까지. 네네. 우리가 미통당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여기는 독자로 분명히 이제 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시킨 어떤 이제 상태로 간 거니까. 그렇다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정당들이 연합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자, 간단합니다.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조 30석을 나눠가는 방식인데 여기에 나눠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돼요. 뭘 것 같아요? 3%를 넘어야 돼. 네, 그렇죠. 3%를 넘은 모든 정당은 뭐가 돼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갔습니다. 네. 그것은 3%니까 몇 석이다 정해지지 않아요. 예, 정해지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계산 방식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3%를 넘었으면 무조건 비례대표 의석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 3%는 넘지 않았지만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나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어요. 민생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냈어요. 5석을 냈어요. 근데 정당 투표율에서는 2% 받았어요. 그래도 여기는 부회분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3%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생당의 경우 예를 들자면 지역구를 5명 당선시킨다. 그러면 정당 투표율이 3% 미만이어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비례대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 이상이거나 지역구 당선이 5명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 안에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다는 배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은 다 일단 3%를 넘을 걸로 예상하는 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 다음에 민생정당 정도가 지금 후보로 가야 돼요. 6개 정당 정도가 이제 나눠가는 거거든요. 네. 몇 퍼센트 상대가 몇 퍼센트 갔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게. 네. 그건 계산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3%를 저는 국민의당도 3%를 넘는다고 생각하면 거기도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시민들한테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찍어야 될까? 예. 많이 고민되죠.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최소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면 손해인가? 아니에요. 진영의 논리를 보면 각 진영의 논리를 보면 자기 진영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게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럼 사표가 된다는 건 뭐예요? 3% 미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정당이 보수 쪽에 있는 또는 보수 쪽에 있는 A라는 정당이 3% 미만을 받았거나 5명의 지역구를 못 냈어. 그러면 보수 진영의 그만큼의 대표성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만 넘어서면 무조건 진영 논리로 보면 손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진보적인 진영이다. 그러니까 정의당 또는 뭐 민주당 또는 뭐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이쪽 계열의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정의당도 3% 넘었으면 아무 문제 없고 더불어시민당도 3%만 문제됐고 열린민주당도 3% 넘어서면 문제 없어요. 이제 어려운 것은 사실은 국민의당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분석가들은 국민의당을 중도로 보는 분도 있어요.
중도를 보는 분도 있지만 약간 우경화된 중보, 지금 중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뭔가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한국당, 통합당하고 몇 가지 보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안철수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통합당으로 가서 지역구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철수 개인이 명확하게 그쪽 노선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중도다. 본인이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그에서 3% 받는다. 이상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 힘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진보진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일당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의 정당을 다 그렇죠. 이제 가장 아름다운 확보하고, 것은 진보 진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동시에 다른 과반이 되는 거거든요. 다 합쳐서. 네. 범진보 진영이 합쳐서 과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그 일당이 되고 과반이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일당이 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죠. 그렇죠. 지역구만 네, 지역구만 가지고 가지고요. 지역구만 가지고 아니 플러스 7석 있죠. 아, 네네. 그까지 포함해서 일당이 되면 아름답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차선은 뭐냐? 다 합쳐서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일당이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정의당까지 합쳐서 이제 그 과반을 확보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아니겠죠. 최악의 경우는 일당도 놓치고 합쳐서 과반도 놓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보수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거겠죠. 네. 그죠? 예를 들면 통합당하고 한국당이 합쳐서 네. 거기 나눠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합치게 돼 있어요. 합쳐지는 순간 그들이 일당이 된다면 일당이 되고 과반수를 넘다면 가장 좋겠죠.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두 번째 차선은 일당 과반수는 못 돼도 일당이 되는 거. 여기가 이제 그들이 노리는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사실은 저희들이 과반까지 넘기는 어렵다고 보고, 왜냐면 진보진은 안 합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금방 합치니까 일당이 되고, 근데 대신 과반까지 더 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진보진에서는 일당이 안 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과반을 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의 2년 남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기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최소한 과반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 과반이 무너지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무너지는 순간 실패하는 거고요. 범진보는 엄청나게 실패하는 거고 큰 타격을 받는 거고요. 과반은 넘고 일당은 못 된 경우는 약간 실패한 거고요. 예? 다 되면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고 그건 서로 마찬가지라고 봐요. 회원님 어떠셨나요? 뭔가 하여튼 지금 첫 시도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모아서 다시 서비스를 하는 그런 Q&A 시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되 인격적, 인간적 거리는 두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시민자유대학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를 먹어야 되나요? 3%를 모두 넘을 것 같으면 가장 아무 데나 찍어도 된다. 3%를 못 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 진보 정신이다.